그래서 어떻게 이혼을 하면 바르게 하는 것이며 그 후유증이 없는지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합의를 해서 이혼하는 분이 있고 싸움질하면서 아주 막장 드라마를 쓰면서 이혼하는 분이 있고 소송을 해가지고 1년, 2년, 3년씩 재산 싸움하다 이혼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가장 현명하게 이혼을 잘하는 방법은 부부가 합의를 잘해서 이 재산 분배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아무리 누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잘못을 했든 여자가 잘못을 했든 합의를 잘해서 서로가 마음 편하게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게끔 서로가 인정하게끔 합의를 잘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산 같은 경우도 남편이 100% 이루었다. 그러면 여자가 50%를 원하는 건 과욕이에요. 여기 여자분들 서운하겠지만 남편이 100% 이루었는데 이혼할 때 남편한테 반 달라고 이렇게 그러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을 준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반을 주었을 때 이분은 분명히 20%는 까먹게 돼요. 어떻게 까먹느냐? 주식을 하다 날리든 어떤 이상한 놈을 만나서 사기를 당하든 식당 사업을 하다 망하든 어떤 식으로든 20%는 날아갑니다. 그리고 30%만 남게 돼요. 근데 남편이 재산을 100% 이루었을 때 30%만 이혼할 때 재산 분배를 해주고 70%는 남편한테 돌려주고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합의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합의를 해서 끝내게 되면은 남편도 이혼하고 큰 후유증이 없고 여자분도 큰 후유증이 없어요. 그런데 30%를 주었더니 여자가 열받는다고 막 소송을 한다든가 해서 싸움질하면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를 더 얻어냈어. 이것은 절대 득되지 않다. 이 20% 얻어낸 것만큼 묶이게 돼요, 자기가. 그 재산에 의해서 내가 묶이게 된다. 묶여가지고 힘을 못 써요. 아무 짓도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금을 가지고 식당을 하거나 뭐 무슨 짓을 했다. 다 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0%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30%까지 다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 업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될 때 첫째는 합의해서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재산 분배도 남편이 100% 이루었을 때는 70%를 남편한테 양보를 하고 30%만 여성이 선택해야 된다. 근데 함께 재산을 이루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함께 이루었을 때는 당연히 50%를 분배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조금 더 벌었든 아내가 좀 덜 벌었든 따질 거 없다. 그때는 반드시 50%를 딱 선을 정해서 각자 분배해서 살아야 된다. 여성이 활동을 했을 때. 그리고 반대로 남편이 이제 무능하고 여성이 돈을 잘 벌고 여성이 100% 이루었어요. 재산을. 남편은 그냥 외조만 적당히 하고 부인이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재산 분배를 하게 됐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인한테 70%를 양보하고 남편은 30%만 분배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걸 나는 남편이기 때문에 50%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한테 그 20%를 더 뺏어올 거 아닙니까? 역시 그 남자도 망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재산을 다 이루었을 때는 역시 남자가 30%만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별을 못하고 우리는 부부라는 이유로 50% 달라 법정 싸움을 하고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데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결국은 내가 얻는다 해도 하느님이 치게 되며 그 재산은 날아가게 되며 더 쓴맛을 보고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분배할 때도 이걸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럼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렇게 합의를 보면 되는 거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합의를 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아이 문제입니다. 아이. 부인이 아이를 키우는 분도 있고 남편이 아이를 키우는 분도 있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를 이혼하면서 엄마가 맡을 경우에는 남편이 재산을 이루었어도 100% 남편이 재산을 이루었어도 아이를 맡을 때는 50%나 70%를 줘도 괜찮아요. 부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100% 재산을 이루었어. 근데 부인이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고 공부도 시키고 아이들을 키운다는 조건 하에는 그 재산 전체에서 반을 부인한테 양보해도 되며 70%까지 양보를 해도 괜찮다. 근데 어떤 남자들 그래요. 애기는 부인한테 다 밀어놓고 부인한테 키우라 그래놓고 생활비도 안 주려고 하고 교육비도 안 주려고 하고 70%는 내가 이룬 거니까 재산 다 내가 가질 거야. 그리고 30%만 너 가져. 그리고 아이까지 다 맡겨.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이혼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누가 얻어맞느냐? 답은 나왔죠? 남편이 두드러 맞습니다. 반드시 남편은 그 재산을 잃게 되며 큰 시련이 오게 되며 다른 여자를 만나도 사기당하게 되며 안 좋은 결과가 온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케어하고 맡을 때는 50%를 부인한테 양보해도 되며 70%까지 양보해도 괜찮다. 왜 그러냐? 아이 몫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을 이루었고 아이도 남편이 키웠어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를 맡아서 이제 케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부인이 30% 이상 재산을 탐내면 이건 엄청난 시련이 오게 되며 아픔이 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반드시 더 큰 시련이 옵니다. 어떻게 시련이 오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30% 이상을 탐내면 이혼하고 나서 몸이 아프든지 재산을 날릴 일이 생기든지 사기를 당하든지 어떤 나쁜 남자를 만나서 더 큰 아픔이 오든지 큰 시련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재산을 이루었을 때는 절대 30% 이상을 탐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오히려 이 정도를 감사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반대가 되더라도 역시 똑같은 경우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재산을 50% 주었어요. 이럴 때도 아빠로서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인한테 다 미루어 놓고 자기는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자식을 외면하고 부인을 외면한다. 그래, 전체를 외면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혼했으니까 전체는 외면해도 돼요. 근데 자식마저 아주 그 도리를 안 하고 학비도 안 되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아주 그 무식한 방법으로 대한다면 역시 남자도 50% 재산을 주었어도 얻어맞는다.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드렸는데 이혼을 할 때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서로가 상처 주지 않고 합의를 잘 봐서 합의적으로 정리하는 게 최고 좋고 그 다음에 누가 아이를 맡느냐 이걸 잘 분별해서 남편이 아이를 맡을 때는 절대 여자는 재산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30% 주면 그걸로 감사하게 여겨라. 20%를 줘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자식을 놓고 갈 때는. 그리고 역시 부인이 이 자식을 맡을 때는 남편이 재산을 탐내면 안 된다. 50%든 70%든 부인한테 주고 아이를 잘 키우게 해주고 나는 새롭게 이룬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재산을 반반 분배했을 때는 아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마음을 갖는 게 아버지에 대한 도리며 그래야만이 하느님한테 얻어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은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자식을 책임지는 사람을 하느님이 먼저 지켜줍니다. 이혼을 했을 때 아이를 맡은 쪽을 하느님이 우선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맡은 쪽이 있고 안 맡은 쪽이 있는데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맡은 쪽을 하느님이 먼저 보호를 한다. 근데 아이를 맡은 엄마가 대단히 유책 사유로 이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외도를 했든 나쁜 짓을 했든. 근데 아이를 맡게 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아이 맡은 쪽을 우선 보호를 하게 됩니다. 유책이 있어도. 근데 이 이혼을 하고 나서 유책자가 반성하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잘났다고 인생을 살면 그때부터는 두드러 맞게 돼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내 잘못으로 이혼했구나 반성하고 참회하고 이것은 100% 내 잘못이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3년 동안 아주 참여하면서. 그러면 하느님이 일단 아이를 키운다는 조건 하에 보호를 하게 되고 돕게 됩니다. 근데 나는 내가 바람피고 잘못해서 이혼해놓고 아이 키운다는 명분으로 큰소리치고 반성도 안 하고 이제 1년쯤 지나니까 딴 남자 만나고 싶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느님이 치게 돼요. 아이 키워도 두드린다. 그리고 역시 남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내가 케어하고 내가 잘 키워요. 부인은 떠났고. 근데 내 어떤 외도로서 내 잘못으로서 이혼할 때는 3년 동안은 반성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두드러 맞지 않지 3년 동안 반성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 역시 남자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떤 분별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혼을 해서 자식을 합의해서 맡을 때 어떤 잣대와 어떤 입장으로서 합의를 보고 맞느냐도 중요하고 1차적으로 하느님이 자식을 키우는 사람을 더 책임지고 보호를 해준다. 그런데 여기에 반성이 따르고 3년 노력할 때는 끝까지 지켜주지만 자기 잘났다고 상대를 원망하고 탓을 할 때는 역시 얻어맞는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분별법을 말씀드리면 아이를 키운다는 조건으로 남편이 재산을 50%든 70%를 양보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남자한테 어떤 피해가 안 옵니다. 충분히 양보를 해주면. 근데 아이를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안 해주고 그냥 자기 욕심만 챙기면 역시 남자는 이혼 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중복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며 이혼을 하더라도 명분이 씨해야 되며 아주 합의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부부든지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 책임과 자기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정도는 아주 근신하고 3년 정도는 공부하는 마음, 3년 정도는 참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노력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이혼을 하고 나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다른 좋은 인연이 옵니다.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 계속 상대를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탓을 하고 네 탓에 이혼했다 그러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갖게 되면 이분은 평생 그 탁한 기운에 물려있게 되며 이혼을 하고 나서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면 상대를 원망하고 탓할 게 아니라 이 책임은 나한테도 있다. 그러니 정말 반성하고 내가 지금부터 바르게 노력해서 앞으로 인생을 열어가겠다. 그리고 상대한테 미안하다.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나한테도 50%가 있다. 그러니 나도 참여하고 너도 참여하고 우리 서로가 잘 살아보자. 이런 관념으로서 노력을 하면 절대 그 사람은 하느님이 지켜주게 되며 새 인생을 바르게 살게 됩니다. 또한 좋은 인연이 나타나서 재혼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는 과정과 지금 이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제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 입장과 여자 입장을 함께 설명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중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이 법회를 유튜브로서 듣는 분들, 이혼 준비를 하는 분들, 또 이미 이혼을 한 분들, 이 강의를 듣고 스스로 돌아보고 참여하고 다르게 노력하라는 뜻으로서 제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